자, 잘 쉬셨죠? 예, 측량 의뢰 쪽 보도록 하죠. 측량 파트인데, 성격부터 봐야겠네요. 성격은 밑에 5가지 성격이 나오는데 제목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기속 측량이라는 얘기는 우리 지적 측량의 경우는 측량법이, 지적법이 정한 측량 방법하고 절차하고 측량 기술자만이 측량하게 되고, 방법이 어긋났다거나 절차가 어긋났다거나 측량 기술자, 즉 지적 기술자가 아닌 자 측량했을 경우는 효과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래서 페이지가 224페이지 맨 꼭대기에 그 기속이란 말이 구속을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측량할 수 없다 이 뜻이 기속의 뜻이고, 두 번째 사법 측량이라는 얘기는 이제 측량하는 목적은 토지의 경계를 구하고 좌표를 구하고 면적을 정하는 목적인데, 경계 면적을 정하는 것은 개개의 토지마다 경계를 정하고 면적을 정해주다 보니까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기 때문에 사법 측량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평면 측량은 현재 측량이 2차원적 실시하다 보니까 언제나 수평으로 측량하는 것이 방법이 되어서 우리 면적도 정의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필지에 수평 면상 넓이를 정한다 해서 항상 2차원적 평면으로 측량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연구성이라는 얘기는 측량을 통해 얻어진 결과가 3가지가 있는데 3가지를 한 곳에 모아놓질 않아요. 뭐로 보자고요. 면적은 어디 나온다고 배웠어요? 면적이 나오는 건 토지하고 임야대장에만 나오더라. 그럼 경계가 나오는 장본은 경계가 나오는 것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아니라 도면에 나옵니다. 자, 경계 어디만 나온다고요? 도면에만 나오고 좌표가 나오는 게 이제 크게 시작. 경계점 좌표 등록부. 예,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 좌표 면적 한 곳에 두지 않다 보니 따로따로 다 떼어서 보관합니다. 근데 지적공을 보관하는 연도가 영구히 보관하다 보니까 측량 성과도 당연히 영구히 보관이 되고요. 대종성이라는 얘기는 우리 배우는 이 지적법이 공시법이니까 공시의 뜻은 공개 표시하죠. 누구나 다 측량 성과에 대해서 열람할 수 있고 등본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 공시 측량이라는 말 쓰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측량에 분류해서 지적 측량은 크게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으로 세분하는데, 측량은 둘로 세분하게 되면 기초 측량이고 또 하나가 세부 측량으로 세분하는 건 측량의 구별이에요. 기초 측량이 있고 또 하나가 세부 측량 둘로 세분하는데, 기초 측량하는 이유는 지적 기준점을 정할 목적, 즉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기초 측량이고, 기준점을 정해놓게 되면 기준점을 통해서 하나의 필지마다 1필지마다 토지의 경계를 정하고 토지의 좌표를 정하고 토지의 면적을 정하기 위한 측량을 세부 측량으로 합니다. 측량은 대상이 책에 빠져 있는데 대상은 총 13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 22에 24에 2번 했는데 측량 대상에서 측량 대상의 경우는 이제 첫 번째가 복구하던 경우 측량하는 것을 복구 측량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신규 등록할 때가 신규 등록 측량, 그 다음에 등록 전환할 때가 세 번째가 등록 전환 측량이라고 부르고, 네 번째는 분할할 때를 분할 측량이라고 부르며, 그 다음에 5번째가 이제 바다가 된 토지를 말소할 때 바다가 된 토지의 말소 측량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6번째가 축척을 변경할 때 축척 변경 측량이라고 부르고, 들어본 경우는 아세요? 그냥 지금 들으세요. 7번째 등록사항을 정정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등록사항 정정 측량이라고 부르고, 열심히 쓰고 계시죠? 네, 잘 쓰고 계세요. 8번째가 도시개발 사업이 끝났을 경우 실시하는 측량을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9번째가 지적 측량 수행자가 실시한 측량을 검사할 때를 검사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검사 측량하는 것을 말 그대로 검사 측량이라고 쓴 것이고, 10번째가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고, 지적 기준점 정하는 것을 기초 측량, 참 멀리가 있었죠? 기초 측량이라고 부르고,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를 경계 복원 측량이라고 부르고, 도면상 경계와 그 다음에 지상 건축물과 관계를 따져보는 것을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부르며, 그 다음에 13번째가 지적 제조사 사업을 실시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을 제조사
측량가리 총 13가지가 지적 측량 대상입니다. 이거를 시험에 최근 2번을 냈어요. 22회 시험, 24회 시험에서 지적 측량 대상이 아닌 것을 낸 적이 있으니까 다 외우세요. 그러면 안 외울 테니까 눈으로 봐놓고 넘어가시면 돼요. 복구할 때 뭐라고 불러요? 말이 이어지는 거 다 손댈 필요가 없어. 복구할 때 복구 측량. 근데 신규 등록할 때 신규 등록 측량, 등록 전환할 때 등록 전환 측량, 분할할 때 분할 측량, 바다가 된 토지를 말소할 때 바다가 된 토지의 말소 측량, 그 다음에 축척 변경할 때 축척 변경 측량, 등록상 정정할 때 등록상 정정 측량, 도시개발 사업이 끝났을 때 실시하는 것을 지적 확정 측량,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 검사할 때가 검사 측량, 기준점을 정할 때가 기초 측량,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때를 경계 복원 측량, 지상 건축물과 도면의 경계를 따져보는 것을 지적 현황 측량, 지적 제조사 사업을 실체를 측량하는 것을 지적 제조사 측량 13가지가 정해져 있는데 이 많은 것 중에서 기초가 몇 번인가요? 10번. 기초가 몇 번이에요? 10번이죠? 얘가 일로 가는 것이고 나머지 12가지가 다 세부 측량이에요.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오케이? 그 복구 측량도 세부 측량, 신규 등록 측량도 세부 측량, 등록 전환 측량, 세부 측량, 경계 복원 측량 다 세부 측량이에요. 뭐 하나 빼고 개조 측량 하나 빼고 감 잡았어요? 측량 대상 13가지 가지고 22회 시험, 24회 2번 나왔으니까 눈으로 봐놓고 넘어가셔야 돼. 너무 많아서 못 외우니까. 그렇게 기준점 정하는 측량이 3가지가 있는데 기준점은 지적 삼각점을 구하더라. 지적 삼각점 측량이라고 부르고 지적 삼각 보조점을 구하는 것을 지적 삼각 보조 측량이라고 쓸 것이고 지적 도근점을 구할 때를 지적 도근점 측량에 붙이는 것이 측량의 종류입니다. 요 3가지가 기준 측량이고 나머지 세부 측량인데 이렇게 설명드리면 어려울 테니까 올해는 등록상 배울 때 이렇게 해서 제가 도면 배울 당시 이렇게 79에 사란 땅을 배웠었고 여기 이렇게 사거리가 있더라. 여기 땅이 있다 이따 가정할 경우에 여기 동그라미 색 9번 쓴 점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이걸 뭐라고 배웠어요? 측량 기준점이라고 배웠죠? 지적상학점은 어떻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지적상학 보점 원에다가 까맣게 칠해져 있더라. 기억나세요? 지적도원점 원음만 나온다 이렇게 설명드린 게 있었는데 이 2가지는 원치림이 얼마고 3mm고 얘는 2mm다 이렇게 설명드린 게 있었죠. 요 기준점 구할 때 여기 보자고 말뜻만 하면 되니까 이을 때 측량할 때 누가 와서 측량하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측량들하는 방법이란 것이에요. 측량하게 되는데 또 하나하나 필지 측량하는 게 우선이에요? 기준점 구하는 게 우선이에요? 기준점 먼저 구해야 되죠? 그 기준점 요걸 구하는 걸 뭐라고 부르고 기초 측량이라고 부르고 하나하나 토지 측량 들어갈 때 이걸 세부 측량으로 합니다. 그럼 측량의 시작은 기초가 시작이에요? 세부가 시작이에요? 기초가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건물 지을 때도 가장 먼저 하는 공사를 기초공사라고 불러요. 그럼 측량 베이스 가는 이 측량이 기초를만 쓴 것이고 그 다음에 필지별로 세분에 들어가는 걸 뭐라고 부르더라? 세부 측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정물도면에서 어디가 높을까? 기초가 높을까? 세부가 높을까? 크게 하나 둘 셋. 예, 전물도 기초가 높은 겁니다. 네, 세부란 말은 말에 속은 거예요. 이 세자가 한자로 무슨 세자? 여기 옛날에 가늘 세자라고 했잖아요. 가늘게 들어간 것 뿐인 거지 정물도도 이 뜻은 아니니까 얘가 잘못 구해지면 다 잘못돼 버려요. 그래서 정물도는 얘가 높은 것이고 그다음에 세부 측량은 세부다 간다 이 의미인 거지 정물도 높다 이 뜻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기초가 뭔지 세부가 뭔지 이해할 수 있는데 측량 대상이 총 몇 개 있다고요? 13가지 중에서 기초 측량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번호 몇 번? 10번을 지금 나머지 전부 다 세부 측량입니다. 요걸 요거서 끝나고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측량은 기초가 하나가 말 다 했다. 기초가 몇 개가 있고 하나가 세부가 다 세부니까 모아서 세분하면 됩니다. 요게 기초와 세분의 구별실이겠는데 여러분 교재에 보니까 세부 측량 몇 개 나와 있어요? 박스 안에 밑에 세부 측량은 4개 나와 있죠? 4개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다예요. 오케이? 그 중에 몇 개만 뽑아놓은 게고 4개란 얘기고 다입니다. 다. 그래서 기초 측량 하나 빼서 나머지 12가지가 세부 측량이니까 4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측량의 분류에 따른 비교는 안 나오니까 안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측량 기준점 거기 설명드리고 기준점 관리 내려갈게요.
요거 지워도 되죠? 네, 요거 지워버리고. 측량 기준점 3개가 나오는데 이 3개 기준점의 경우 성과를 누가 관리하느냐? 측량 기준점 성과의 경우는 관리 주체가 달라요. 일단 지적성학점의 경우는 이 성과를 시 도지사가 관리하는 것이 기준점이고, 요거부터 써야겠다. 일단 전문 거리부터. 기준점의 경우 삼각점이 있고 삼각고려점, 도근점이 있는데 요 기준점은 어떻게 좀 이해하시면 쉬워지느냐? 서울특별시라는 시를 나눌 때 일단 서울시가 넓다 보니까 구로 나눴죠. 네. 다 여기뿐 아니세요? 자, 서울을 일단 구로 나눴죠. 구가 넓다 보니 노원구라는 구를 만들어서 다시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공릉동 많이 나눴을 거예요. 그럼 이제 구를 다시 동으로 나눴고, 동을 실제로 3번 들어오듯이 기준점을 3번에 오는 거예요. 가장 큰 기준점이 지적상학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3번 남은 지적상학 보류점이 되고, 또 3번 남은 도고점을 내려오다 보니까 상학점을 설치할 때 점근거리는 2에서 5km마다 설치하는 건 점근거리가 될 것이고, 삼각 보류점의 경우는 1에서 3km입니다. 잘게 세분했고요. 또 잘게 세분하게 되면 지적도원점은 50m에서 300m 설치하는 것이 점근거리입니다. 가장 큰 기준점이 지적상학점이고, 그 다음 잘게 세분한 것이 지적삼각 보류점이고, 가장 잘게 세분 지적도원점인데, 다녀보시면 이 지적도원점이 제일 많아요. 근데 이건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으니까 가볍게 그냥 의미만져 파악하시는 얘기고, 측량 성과의 경우는 일단 지적상학점의 경우는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기준점으로서 요 하나만 관리하게 되고, 나머지 2가지는 지적 소관청이 관리합니다. 소관청이 관리하다 보니까 맨 밑에 측량의 성과에 관련돼서 등봉교부란 말 나오는데, 등봉교부도 마찬가지로 등봉교부나 또는 열람을 누구한테 신청할 것이 이것도 기출문제 23회 때, 지적상학점의 경우는 지도지사에게 등봉교부나 열람을 신청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가 있고, 나머지 지적상학 보류점과 지적도군점의 경우는 소관청의 신청을 통해서 등본 발급 열람이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23회만 나오기를 지적측량 기준점의 성과가 궁금하게 되면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등본 발급 요청을 해야 한다. 맞았어요? 틀렸죠? 삼각점은 누구한테 가시고? 지도지사. 나머지 2개 기준점은 소관청이네요. 2개 비교해서 정리하시면 되고, 밑에 수수료 금액이 얼마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정도만 세분하시면 되고요. 넘어가시게 되면 측량의 의뢰란 말이 나오는데, 측량 의뢰의 경우는 밑에 따라보는데, 측량 의뢰는 의뢰인들이 측량을 의뢰하는데, 의뢰인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가 의뢰할 수도 있고 이해관계인도 의뢰할 수 있으며, 뭐 지적 측량 의뢰는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 그 다음에 대위 신청인 누구라도 의뢰할 수 있으니까 이해관계인 등으로 해서 묶어버리시고, 의뢰할 당시에는 누구한테 의뢰하느냐?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측량을 의뢰하는 것이 방법이에요. 지적 측량 수행자의 경우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옛날 말로 대한지적공사, 지금 말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줄여서 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지적측량업 등록을 한 측량업자에게 해당 측량을 의뢰하게 됩니다. 의뢰할 당시에는 의뢰서로서 측량을 의뢰할 것이고, 의뢰할 당시에는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이 의무규정이에요. 수수료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12월 말까지 고시하는 금액을 내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토지 소유자 의뢰할 측량인데도 소유자 의뢰 안 해서 소관청 직권으로 측량하게 되면 그에 따른 비용을 징수 들어갑니다. 여러분 토지를 측량할 게 있는데 측량 안 해서 직권 측량하게 되면 돈 받으러 와요. 측량 수수료 내라고 찾아옵니다. 낼까요, 안 낼까요? 내가 언제 측량해냐고 돈 안 내고 딱 버티게 되면은 안 얘기합시오 갑니다. 30일 딱 지나자마자 갑자기 행정우편이 날라와요. 규야 토지에 대해서 측량 수수료 미납 관계로 해서 압류가 됐음을 알게 됩니다. 라고 딱 날라와요. 그래서 지방서 체납처분에 따라서 강제징수 들어옵니다. 하지만 측량한 경우 수수료 안 내는 것도 한 번 있다 그랬어요. 바다가 된 토지를 말소하는 경우 수수료 징수할 수는 없다. 그거 하나 뺀 나머지는 직권이든 신청이든 수수료 다 내야 돼요. 내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의뢰받은 수행자들은 의뢰받은 다음 날까지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소관청에게 제출하고 측량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계획서 안에는 측량 지역, 측량 기간, 측량 방법 쓰지 마세요. 지금 다시 다 설명드릴 거예요. 이게 기본 틀인데 자기 다 띄어나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갈 거예요. 쓰면서. 계획서 안에는 측량 지역이나 측량 기간, 방법 등을 명시해서 계획서를 내게 되면은
소관청이 측량 계획서 내용대로 지적공을 무상으로 제공을 해줘요. 다 공짜로 지적공부를 떼줍니다.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또는 경계점 좌표등록부 등을 다 무상으로 제공해주게 됩니다. 제공받은 내용 가지고 측량에 들어가는데 반드시 암기할 사항은 측량기간 외우셔야 돼요. 측량기간은 며칠을 주느냐? 5일을 주고 측량을 한 경우 제대로 했는 거 검사받는 기간은 4일입니다. 그럼 측량하고 검사 하나일까 별개일까? 별개예요. 측량만 하더라. 기간은 며칠이고? 5일. 쓰지 마시라고. 다 책에 있으니까 줄 쳐드리려고 그래요. 책에 좀 다 떼어놔가지고 지금 필요한 것만 뽑아드리려고 지금 설명부터 한 다음에 가는 거예요. 책 보고 설명해도 뭔 말인지 모를 것 같아가지고서 일단 큰 틀 잡아드리고 갈 테니까 잘 듣자고요, 먼저. 측량만 하더라. 며칠 걸리고? 5일. 검사만 하더라. 4일. 측량, 검사 같이 하더라. 더해서 9일 되는 거예요. 별개 문제예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게 일단 일반적인 측량 기간이고, 이제 기준점을 정할 당시에 기준점을 정한다는 얘기는 요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고려점, 지적동호점을 지상에 설치할 경우에 기준점 설치 기간을 정해주는데, 기준점 설치 기간의 경우는 측량 또는 검사하는 경우 나눠서 측량 검사하는 경우에 기준점이 15점 이하의 경우는 며칠을 주느냐? 4일을 주고 15점을 초과하는 경우는 15점이 일단 4일이죠. 4일에다가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씩을 더해가는 것이 이게 따지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세분할 텐데 자 외워보자고요 한번. 그럼 기준점을 17점을 설치하려고 측량하는 게 며칠 줬느냐요. 일단 15점이 며칠이에요? 4일이죠. 4일에다가 몇 개 초과했어요? 빼니까 2점 초과했죠. 초과할 때 4점마다 1일씩을 더해가더라. 그럼 2점에 대해서 다시 또 1을 주니까 며칠 걸리더라? 5일 걸리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22점 측량하는 경우 며칠 걸릴까? 일단 15점에 대해서 며칠을 주고 4일을 주겠죠? 빼니까 몇 점 남아요? 7점 남죠. 7일이 아니라 7점에 대해서 다시 4점에 대해서 다시 1을 주고 또 빼니까 3점 남았네요. 다시 또 1을 주니까 며칠 걸리더라? 6일 걸리겠죠?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돌아와서 측량 기간은 며칠이에요? 원칙은 5일, 검사 기간은 4일. 그럼 측량, 검사 같이 하는 경우는 9일이라는 얘기는 측량 기간, 검사 기간이 하나가 아니라 별개란 얘기예요. 따로따로란 얘기고, 그럼 기준점을 정할 때에도 측량 기간, 검사 기간이 또는이니까 별개 문제예요. 따로따로인데 여기는 기간이 똑같아요. 측량할 때도 이 기간이고 검사도 이 기간이에요. 다시 헷갈린다니까 그래서 자, 잘 보세요. 측량 기간은 며칠 줘요? 5일, 일반적인 측량은 5일 주는 것이고 5일 동안 측량했죠? 제대로 했는 검사 받으라는 얘기예요. 검사 기간은 며칠? 4일. 그럼 측량 기간, 검사 기간 하나가 아니라 별개 문제예요. 그럼 측량만 하면 며칠 걸리고 5일, 검사만 하더라 4일, 같이 하더라 9일 되는 거예요. 여기 이해 갔어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기준점을 설치할 때는 측량과 검사 하나가 아니라 별개란 얘기인데 여기는 기간이 똑같아요. 똑같다 보니 측량하는 경우 물어봤죠? 며칠 걸렸어요? 5일 걸렸잖아요. 기준점. 근데 측량 플러스 검사까지 붙어버리게 되면 곱하기 2 하는 거예요. 2개가 되니까. 그럼 10일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갔어요? 그럼 여기도 측량 22점 측량하더라 며칠 걸렸어요? 6일 걸렸죠? 측량 플러스 검사까지 붙어버리게 되면 또 곱하기 2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12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차고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이건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외우시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측량기 검사기간은 뭐고 기준점 설치는 건 뭡니까? 요 측량은 무슨 측량을 의미하느냐? 요거는 세부 측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준점 가는 것은 기초 측량, 요건 기초 측량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해 갔어요? 그럼 만약 경계 보고 측량하더라 그럼 측량 기간은 5일, 분할 측량하더라 5일, 등록 순환 측량하더라 5일, 다 일로 가는 거예요. 기준점 구하는 거 이거 하나 빼고 그럼 세부 측량 먼저 알아야지 이걸 갖다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신나게 써드린 이유가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축차 변경 다 무슨 측량? 세부 측량, 측량기간 며칠이고 5일, 검사 기간 이거 설명드린 거 이거 알아야 되니까 이해 갔어요? 기준점 정할 때만 요거 요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측량이 며칠인가 감 잡았어요? 요거 반드시 암기할 부분이고 요게 법에 주어 있는 기간인데 요 기간과 다르게 당사자가 합의나 계획을 통해 측량하는 경우는 합의나 또는 계획을 통해 측량하는 경우는 전체 측량 기간 중에서 4분의 3은 측량 기간으로 하게 돼 있고 나머지 4분의 1은 검사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이 측량 기간입니다. 이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작년에 기출문제 여기서 출제했습니다. 작년에 기출문제가 당사자 합의를 통해 측량하는 경우는 전체 측량 기간 중에서 5분의 3은 측량 기간으로 5분의 2는 검사 기간으로 한다. 맞았나요? 틀렸죠? 4분의 3, 4분의 1이지. 5분의 3, 5분의 1은 주의하실 부분이고 요 기간 동안 이제 측량을 실시하게 되면 측량 성과가 나옵니다. 측량 성과가 나왔을 경우 이 측량 성과를 제대로 했는 거 검사를 받아야 돼요. 검사권자가 누구냐? 검사권자는 지도지사나 또는 소관청이 검사합니다. 소관청이 검사하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시도지사 검사하는 사람이 두 개를 따로 떼놨었어요. 옛날에는 이제 요 법조문상에서 지적 삼각 측량하고 경위로 실시한 측량은 시도지사 검사받는다고 규정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으니까 그게 그냥 검사권자가 누구다? 시도지사와 소관청 이렇게 검사한다고 되어 있지 나눠놓질 않았어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검사권자 묶어놓으시고 다만 검사 안 받는 게 있더라고요. 검사 안 받는 것은 경계, 보건, 측량하고 또 하나 지적, 현황 측량은 검사받지 않습니다. 이 두 개는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이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검사가 끝나게 되면 검사받은 성과도가 수행을 거쳐서 다시 성과도가 의뢰인에게 나오게 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1년의 과정입니다. 이렇게 성과까지 받아야지 검사까지 받아야지만 성과도 교부가 되는 것이고 검사 안 받은 성과도는 교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문제를 내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거 내고 그다음에 요거 냅니다. 이 두 개만 잡으시면 돼요. 두 개만. 측량 기간은 참 수도 없이 나왔고 요거는 검사 기간 요것도 여러 번 냈습니다. 이 두 개 위주로 반드시 잡아 놓으셔야 돼요. 이 두 개를 공부하는 게 여기서 측량의 절차니까 이제 책 들어가서 측량 절차 봐드리고 그 다음에 의뢰부터 다시 한번 잡아 드릴게요. 여러분 교재 보니까 맨 꼭대기에 의뢰 나와 있죠? 226페이지 맨 꼭대기에 찾으셨어요? 의뢰는 지적승령 수행자의 의뢰라. 수행자는 누가 했느냐?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또 한 명이 있더라. 지적승령 법사가 있고 그럼 이 의뢰받은 수행자들은 의뢰받은 다음 날까지 지적승령 수행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어디다 제출하실 거 다음 날까지? 지적보관청에 내더라. 체크해놓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본 측량 순서인데 이제 지적 측량 순서의 경우는 항상 이것도 시험 2번 나온 지문이에요. 한 문제는 아니고 지문으로 2번 나왔는데 측량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준비하고 나서 현지를 답사합니다. 답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측량할 때를 선점을 하고 조표 작성한 다음에 관측, 계산, 성과표까지가 마지막이어서 세부적인 사항 안 보셔도 되고 안 나오니까 순서만 이해하시면 돼요. 기출문제에서 2번 나오기를 측량 순서는 계획의 수립, 준비 및 현지 답사, 선점 및 조표 작성, 관측, 계산, 성과표 순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시험 나온 2번 지문이에요. 맞았나요? 뭐가 틀려요? 정리가 성과표예요. 정리가 성과도라고요. 그래서 순서가 계획, 준비, 답사, 선점, 조표, 관측, 계산, 성과표까지가 마지막인데 성과표가 정리란 뜻이에요. 오케이? 예, 거기까지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그 순서를 통해 가는데 정리가 똑같은 말이 뭐라고요? 성과표예요. 거기까지가 마지막 절차가 되는 겁니다. 그게 정확한 말인데 정리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한 말은 성과표예요. 정리 대신에. 그래서 그 순서가 2번 나온 것이 있으니까 나중에 문제 풀다 보게 나와 있습니다. 기출문제 2번 냈는데 성과표까지가 다른 말로 정리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측량 의뢰란 말 나오는데 이제 1번에 지적측량 의뢰는 1번이 박스 안에 토지 소유자 등 이관계인은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해야 한다 나와 있고 지적신장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지적신장 의뢰서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신장 수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여기 오죠. 측량 의뢰 누구한테 의뢰하실 것? 이제 보고 흘러가는 거예요. 지적신장 수행자에게 의뢰해라. 의뢰서 제출하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 뜻을 쭉 풀어놓은 것이고 지적신장 수행자 입장에서는 이제 측량 수수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수수료는 측량을 할 때 수수 징수받게 되어 있는데 뭐 다른 세부적인 사항은 안 보셔도 되고요. 성과 결정의 경우는 측량 수행자가 의뢰를 받으면 지적 측량을 하여 그 측량 성과를 결정해야 한다. 당연한 얘기고 지적 공모 정리 등의 대응은 안 보셔도 됩니다. 수수료 징수에서 세부적인 사항 안 보셔도 되고 지적 공모 정리 등 대행 나와 있죠. 그것도 안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 제출해서 1번 하나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1번의 경우 지적 측량 수행자는 지적 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 기간, 측량 일자 및 측량 수수료 등을 기재한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 소관청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나머지 사항은 안 나오니까 생략하고요. 2번, 3번은 넘어가서 지적 소관청에 나온 사항이 있죠. 그것도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되고 이제 외울 사항은 측량 기간, 검사 기간 이걸 기억하시는 겁니다. 측량 기간은 세부 측량 며칠이에요? 5일. 검사 기간은 4일이죠. 기준점 설치하는 경우는 15개 이하는 며칠을 주고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는 4일에다가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씩을 더해가는데 요거는 저거 똑같은 겁니다. 검사 2번 가야 돼. 검사까지 물어보게 되면. 그 다음에 협의나 기획을 통해 가는 경우는 전체 기간 중 4분의 3은 측량 기간. 검사 기간 4분의 1로 가는 것이 내용이고 밑에 원칙적 법조문 읽어보자고요. 1번이 지적 측량 기간 며칠로 가며 5일로 가며 검사 기간은 4일로 한다. 다만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 검사라는 경우 거기 나와 있죠. 여기 요거예요.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해서 측량 또는 검사한다는 얘기는 측량 검사가 하나가 아니라 또는 별개의 문제는 따로따로라는 얘기예요. 따로따로다 보니까 측량 물어보면 한 번만 가면 되는 것이고 검사 같이 물어보는 경우 곱하기 2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여기까지 안 가도 좋으니까 기간은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럼 이제 측량 또는 검사하는 경우 15점 이하의 경우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다가 초과한 4점마다 1일씩을 더해간다.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네. 그 다음에 당사자가 합의하에 측량하는 경우는 전체 측량 기간 중 4분의 3은 측량 기간으로 하고 4분의 1은 검사 기간으로 한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수수료의 경우는 측량 의뢰하는 자가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고 다만 토지 소유자가 측량을 의뢰해야 되는데 의뢰 안 해서 직권으로 측량을 하게 되면 수수료 소유자에게 징수가 들어갑니다. 다만 징수 안 하는 게 한 차례 있다 그랬어요. 바다가 된 토지를 말소하는 경우는 수수료 징수할 수는 없다. 거기까지는 설명드린 부분이고 밑에 지적 측량이 나머지 생략하고요. 밑에 지적 측량의 검사 기간이 대행 기간인데 그 밑에 측량 검사 기간 쭉 세분돼 있죠. 지적 소관청 시도지도 나눠져 있잖아요. 이제 구분 안 해요. 구분 안 하니까 그건 따로 세분할 필요가 없고 옛날에는 세분돼 있었지만 지금은 세분 안 돼 있으니까 그냥 검사권자는 시도지사와 지적 소관청이대로 기하시면 되고 거꾸로 검사 안 받는 것만 세분하시면 돼요. 맨 끝에 보니 검사 안 받는 것은 가게 붙여 있고 경계, 보건, 측량, 지적, 현황, 측량 쭉 돼 있죠. 아니 그걸 좀 편안하게 쭉 풀어놓은 게 이거예요. 이렇게 쭉 풀어놓은 것 보니 검사 측량 기간 외우시고 검사 기간 요거 외우시라는 얘기예요. 검사권자 안 받는 거랑 요 두 개만 체크하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이제 검사 기간에 면적 나온 건 안 나오니까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거기까지는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를 말 나오는데 자, 측량은 다른 데 내는 게 아니라 아까 측량 대상 몇 개 있었어요? 지워버렸지만 13개 있었죠? 그거 잘 물어보고 근데 지적 측량 절차 요거 잘 물어봐요. 측량 기간은 무조건 암기하셔야 되고 검사 안 맞는 거 몇 개 있어요?
두 개, 측량 내는 데가 정해져 있어요. 측량 대상 아느냐. 여기 22에 24에 두 번 나왔고, 그 다음에 요 측량 기간 외우고 있느냐. 요것도 계속 내고 있고, 검사 안 받는 거 몇 개, 두 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자꾸 내고 있으니 이거 두 개 위주로 달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 밑에 이제 4절에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란 말 나오는데, 지적위원회의 경우 두 개가 있게 됩니다. 하나는 중앙지적위원회, 또 하나는 지방지적위원회가 둘 다 상설기구예요. 늘 설치하게 되어 있고, 밑에 이제 중앙지적위원회에 설치된 기구가 국토교통부에 설치가 되며,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에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밑에 위원장, 부위원장은 똑같아요. 이제 중앙 같은 경우 국토교통부가 달라붙으면 중앙이 되는 것이고, 시도가 붙으면 지방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절차다 보니까 같이 볼게요. 위원장은 지적 업무 담당 국장이 위원장이 되며, 그 밑에 부위원장은 과장이 되는 것이며,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은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위원회 구성이고, 이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시킵니다. 임기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하고 2년이에요. 위원장, 부위원장 임기가 없는 이유는 당연직이다 보니까 임기가 없는 겁니다. 위원장 자리에 있으면 다른 말로 국장이 되겠죠. 국장이 있으면 계속 위원장이 되는 것이고, 부위원장, 과장은 계속 부위원장이니까 임기가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하고 2년이고, 담당 업무의 경우는 중앙이 5개가 있고 지방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를 외울래, 5개를 외울래요? 하나 외우겠죠. 지방지적위원회 권한은 지적, 측량, 적부, 심사하는 것이 지방지적위원회고, 나머지 뭔지 모르지만 다 중앙이에요. 중앙지적위원회의 경우는 먼저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하는 사항 심의를 하게 되고, 두 번째가 지적 측량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지방지적위원회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하는 것이 중앙지적위원회이며, 지적 관련 측량 기술자, 즉 지적기술자 양성 방안 어떻게 뽑을 것이냐 방법하고, 지적기술자 잘못하면 벌로 줘야 되니까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데, 작년에 기출문제에서 다음 중 지방지적위원회 심의결 사항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입니다.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섞고 넣으면 답은 딱 하나예요. 뭐밖에 안 될까? 지적, 측량, 적부심사가 답이 되니 그거 하나 기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회의의 경우는 일단 중앙지적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당연히 의장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고, 위원장, 부위원장 둘 다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을 대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게 될 것이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을 보는 것이 내용인데, 과반수라는 얘기는 10명이 있을 경우에 과반수가 몇 명인가요? 10명의 과반수는 6명이죠. 반이 지당한 수니까. 그럼 6명이 출석해서 회의를 개의하는 것이고, 6명 중에 과반수라는 얘기는 또다시 반이 지당한 수니까 4명이 찬성을 해서 의결을 보내 있듯이 바로 과반수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생략하고 5번의 경우에, 5번은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와 장소와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도 생략할게요. 왜냐, 다음 페이지 바로 나오니까. 다음에 이제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에서 제척 대상이 되는 사람이 5명이 제척이 되는데, 이것도 작년에 기출문제입니다. 이거는 작년 틀리다고 나왔던 문제인데 올해 또 내지도 않을 테니까 한번 간단히 읽어나 보자고요. 위원회 제척해서 첫 번째, 이 위원회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의 경우, 줄이면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 있던 사람이 직접 적부심사와 관련 있는 경우는 참여 제척이에요. 못합니다. 두 번째, 위원회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도 제척. 그 다음에 자꾸 친족이었던 사람은 누구 의미할까요? 처갓집 식구들. 오케이? 친족은 혈족이 있고 인척이 있는 거예요. 혈족은 피가 섞인 형제들은 혈족이라는 말 쓰는 것이고, 사람끼리 만나서 친족이 된 사람들이 있죠. 장인 장모. 이런 사람은
배우자 이혼하면 남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친족이었던 자 마찬가지로 제촉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증언, 진술 또는 감정한 경우도 제척이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도 제척입니다. 외울 건 아니지. 직접 관련 있는 자들이에요, 다. 그 다음에 위원의 제척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에 관여한 경우, 처분에 관여한 경우도 제척이 될 것이며, 부작이란 말은 해서 안 될 거라는 경우입니다. 그 행위에 대해서 해서 안 될 거라는 경우도 제척시키다 보니까 5명에서 작년에 다음 제척 대상이 아닌 것을 내는 것이 기출문제예요. 근데 작년에 냈기 때문에 우리 또 내지 않을 테니까 간단히 그냥 직접 그 관련 있는 사람들은 제척하더라 이렇게 간단히 세 번만 하시길 바라고요. 내려와서 위원 해임 해촉 안 나오는 게 생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고심사란 말이 나오는데, 적고심사의 경우는 뜻이 뭔지부터 본 다음에 풀고 가도록 하자고요. 자, 여기를 이만큼 나눠야지 반이 되겠다. 여기를 반을 갈라서 여기가 경계예요. 이쪽은 여러분이 토지 소유자, 여러분 토지 소유자가 있는 겁니다. 지금 싫어요? 이쪽 여러분이 소유자가 있는데 여기 경계로 살고 있다가 이쪽 분들이 집을 지으려고 경계보고 측량을 했더니만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딱 놔버렸습니다. 기분 좋아요, 나빠요, 이쪽은? 예? 왜 나빠요? 땅 뺏긴 것 같으니까 증거 있어요? 증거 없잖아요. 심증만 있지. 그럼 여기 경계로가 아니라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넘어갔어요, 이쪽으로? 안 넘어갔죠? 증거 있어요? 네, 여기 측량을 했잖아요. 그럼 안 넘어갔다고 내세울 증거가 있지만 여기 넘어가도 내세울 증거가 없는 거예요. 이 경계를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기분이 별로 유쾌하지 않죠? 땅 뺏긴 것 같아서 측량 다시 의뢰해라요. 여기도. 의뢰해서 여기가 나오면 할 말이 없는데 여기 이 땅 측량하는 경계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나와버린 경우는. 여기서 주장하는 경계는 어디라고 주장을 하고? 여기라고 주장을 하고. 여러분은 여기라고 주장을 해요. 여러분 주장이 맞으면 이게 적법, 얘가 부적법. 여러분 주장이 맞으면 얘가 적법, 이게 부적법이 되는 겁니다. 그 적법이나 부적법 가르는 적고심사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계를 여기라고 집을 졌는데 나중에 느낌이 아무리 이상해서 측량 다시 해보니 경계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나왔어요. 그럼 이만큼 건물이 넘어왔죠? 그럴 경우 여기서 주장하는 적고심사를 요청했더니만은 경계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확정되는 순간 여러분 건물이 남의 땅 넘어가 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변에서 측량해 봤더니만은 건물이 옆에 건물 내 땅 넘어왔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게 적고심사한 결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땅이 넘어온 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는 적고심사의 경우는 밑에 절차부터 읽어본 다음에 따라가 보도록 하자고요. 토지 소유자, 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 수행자는 지적측량 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고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남아있고, 2번까지 본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지적측량 적고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심사청구서에 다음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남아있고, 소유자와 이관계인의 경우는 가져갈 것이 측량 성과도 가져가야 되고, 지적측량 수행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직접 실시한 측량 성과도 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거기까지 설명드리게 되면, 적고심사의 경우는 여기도 시험 잘 내니까 기억하시는데 여긴 대부분 날짜를 물어봅니다. 지금 떠드는 내용 들어가게 되면 적고심사의 경우는 적고심사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가 의뢰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도 의뢰할 수 있고, 지적측량 수행자가 의뢰할 수도 있다 해서 3명이 의뢰를 하는데, 셋 다 공통적으로 뭘 가져오래요? 측량 성과도 가져오라 그러죠? 성과도를 첨부해서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에게 적고심사 청구하는 것이 절차입니다. 그럼 청구서의 경우 어떻게 제출하느냐? 시도지사에게 성과도 같이 제출하는 것이 방법이에요. 제출하게 되어 있고, 시도지사 입장에서는 일단 이네들이 가진 성과도를 조사를 합니다. 일정한 사항을 조사한 다음에 30일 안에 지방지적위원회로 사안을
회부하는 것이 절차예요. 조사할 사항은 책에 안 나와 있지만 뭐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개념만 좀 이해하자고요. 측량 성과도 조사할 것이고 측량 경위 조사할 것이며 토지 소유권에 관한 사항 조사할 것이고 그 다음에 토지가 어떻게 바뀌어왔는가 토지 이동에 관한 사항 조사할 것이고 측량을 하게 된 기준점이나 또는 경계 등을 조사하는 것이 조사할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이걸 조사하는 것이 조사할 사유고 또 측량 결과가 아까 이쪽은 여기로 나왔고 여긴 여기로 나왔죠. 어떤 게 맞나 확인하기가 제일 좋은 방법은 측량 해보는 게 빨라요. 그래서 그 밑에 따라붙는 말이 시도지사는 동그라미 3번입니다. 조사 측량 성과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적 측량을 하게 할 수도 있으며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소속 기술자의 참여를 요청할 수도 있다 해서 말을 줄이게 되면 시도지사가 직접 측량을 실시해서 그 내용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부분이고 이런 자를 모아서 며칠 내에 넘겨줘라. 30일 내에 넘겨주라는 얘기입니다. 결정하라고. 넘겨받은 지방지적위원회의 경우는 회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심의하고 의결을 내려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지방지적위원회 의결로서 한 번만 1차만 연장이 가능한데 연장은 30일을 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참석연, 전원의 서명 날에 난 의결서가 작성이 된 경우에 의결서를 다시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송부하게 돼 있고 시도지사는 청구인과 이해관계인들에게 7일 이내 결과를 통지해 주면서 이 중에 누구라도 다시 불만 있는 경우는 다시 90일 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 적고심사에 대해서 재심사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절차예요. 시험은 여기서 물어보는 건 날짜 물어봅니다. 날짜부터 체크한 다음 다시 읽어드릴 텐데 한번 따져보자고요. 여기부터 본 다음에 다시 책 한번 읽어드릴게요. 회부 날짜 며칠이에요? 30일이죠. 심의결 날짜는 60일, 연장은 30일, 재심사 기간은 여기 빠졌다. I'm sorry. 90일인데 하나 빠졌네요. 90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90일이고 그 다음에 통지기간은 7일이죠. 여기는 숨 쉬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돌리면 돼요. 날짜를. 어떻게 외우시면 빨리 넘어가느냐. 3, 6, 3, 9, 7 외우세요. 시작. 3, 6, 3, 9, 7. 예, 그거만 외우시면 다 외운 거예요. 처음 3은 회부 30일. 그 다음 6은 심의 의결 60일. 그 다음 3은 연장 30일. 그 다음 9는 재심사 청구 기간 90일. 통지는 7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제 하나 차이 날 것이 적고심사란 말이 나오게 되면 여기 누가 나와야 되고 시도지사. 여기는 지방이 나오죠. 재심사가 들어가 버리면 여기는 국장. 여기 중앙이 되는 거. 절차 똑같아요. 똑같다 보니까 날짜 외우셔야 됩니다. 날짜 어떻게 외우시라고요? 3, 6, 3, 9, 7 외우시고 처음 3에 해당하는 것은 말까지 껴넣으면 돼요. 회부 30일. 그 다음 6은 심의의결 60일. 그 다음 3은 연장 30일. 재심사 기간은 90일. 통지는 7일금 5일이기보다 훨씬 빨라요. 내용을 파악하고 날짜 외우려면 날짜 죽어도 못 외우는데 여기 꼭 날짜부터 외우니까 이해가 빨리 들어가다는 점이에요. 날짜 어떻게 외우시라고요? 3, 6, 3, 9, 7 외우시고 3, 6, 3, 9, 7이지 3, 6, 9, 3, 6 가면 안 돼요. 3, 6, 3, 9, 7 외우고 처음 3은 회부, 6은 심의의결, 그 다음 3은 연장, 재심사 기간은 90일, 통지는 7, 요것만 기억하시면 답이 나와요. 책 따라서 한번 따져보자고요. 그래서 적고심사 청구까지 설명드렸고 회부는 며칠 내에 회부하셔라. 30일 안에 다음 사항을 조사한 회부하라고 나와 있죠. 회부 30일 내에 하게 돼 있고 조사할 사항 설명드렸고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심의결 사항은 며칠 내에 심의결 하시래요? 60일 내에 심의결 하실 것.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는 지방지적위원회 의결로 30일 범위 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송부는 의결이 끝나게 되면 의결서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송부할 것이며 통지는 며칠 내에 통지하래요? 7일 내에 통지하시되 불만이 있더라. 그러면 며칠 내에? 90일 내에 재심사 청구할 수가 있더라요. 밑에 재심사 청구 내려오니까
지방지적위원회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의결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재심사 청구할 수가 있으며 그 다음에 회부도 마찬가지. 며칠 내 가래요? 30일 내 회부하시고 며칠 내 심의결 하시래요? 60일 내 심의결. 며칠 연장하시래요? 30일 연장할 수 있다. 며칠 내 통제하래요? 7일 내 통제.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여기는 따라보는 게 아니라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3, 6, 3, 9, 7 이렇게만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됐어요? 근데 그 날짜 껴넣으시면 되고 한 번 더 떠들자고. 처음 상은 모름이하고 회부 30일. 그게 아니 외우긴 외우는데 가서 쓸 줄 알아야지 답이 나오지. 회부 30일, 그 다음 6은 심의결 60일, 그 다음 3은 연장 30일, 재심사 기한은 90일, 통지는 7일. 그럼 오히려 한 방에 딱 끝나요. 그게 제일 빨리 가는 지름길이고, 다만 적고심사할 때만큼만은 누가 나오고 어디로 가요?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로 간다. 적보 재심사일 때는 국장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로. 그것만 이해하시면 여기는 넘어갈 부분이니까 날짜 반드시 외우시고, 효력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거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림으로 나온 것들은 똑같은 규정이니까 같이 넣고 보시면 될 겁니다. 날짜 꼭 외우셔야 돼요. 어떻게 외우시라고요? 3, 6, 3, 9, 7 외우신 다음에 그 날짜 기억하시는데 과거에 기출문제만 나오기를 20일의 문제에서 지방지적위원회 부득이한 경우는 90일 내 심의결해야 된다. 맞았어요? 90일이 아니라 60일이죠. 그 다음에 60일 안에 재심사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90일이니까 여기 날짜를 걸어요. 거의 99% 그러니까 날짜 외우시면 오히려 편할 겁니다. 날짜는 3, 6, 3, 9, 7 외우시면 오히려 편히 넘어가는 지름길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까지 지적법입니다. 지적법은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주로 잘 나오는데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잡으시라 그랬어요. 지적공부 파트 있죠? 등록상 그거 잡으시고, 측량 낮은데 알려드렸죠? 이번 시간 측량 공부했는데 측량 대상이 몇 개 있나요? 아까? 13가지. 그거 구별 좀 하셔야 돼요. 한번 쭉 써드린 거 어떤 게 있는지 구별하시고, 측량 의뢰 이거 나와요. 날짜 물어보고 검사 받는 거 몇 개 있더라? 2개. 요거하고 내는 딱 정해져 있어요. 측량 대상인 거 아느냐, 그 다음에 측량 절차 날짜 이거 외우고 있느냐, 검사 맞는 거 아니냐, 요거 나오고 적보심사 물어봐. 여기서 딱 3군데 나오다 보니 그거만 잘 잡고 들어가서 측량 문제는 잡아낼 수 있고요. 잠깐 쉬신 다음에 등기법 페이지 236페이지에 다시 또 보도록 하지요.